네, 뇌물수수와 다스의 비자금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소환조사 다스만입니다. 네, 한편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비서와 싱크탱크 직원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검찰 조사 현재 11시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을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후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네. 검찰 조사를 받은 지 5일 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만에 청구가 됐다고 하고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그 청구는 예상을 했습니까? 시기도 한 5일 정도로 나왔는데요. 우선 뭐 그동안 그 관련자들, 특히 측근들이 다 구속이 됐고 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적시가 됐기 때문에 예. 뭐 혐의를 검찰에서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았고 더더구나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고 하니까 구속영장 청구는 예상을 했었고 예. 다만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또 대통령 한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 아마 그 고민을 했을 겁니다. 예. 다만 이것이 길어지게 되는 경우 우리가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보듯이 예. 이게 또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그 영장에 적시한 혐의가 지금 18개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애초에 지금 20개에서 그럼 2가지가 빠진 건데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걸로 나오나요? 뭐 그중에 뭐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할 때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면 구속영장이라는 거는 범죄 혐의가 일정 소명이 되고 구속에 필요한 정도만 적으면 되거든요. 네. 기소할 때는 뭐 그 뒤에 얼마든지 보강해서 할 수가 있고 추가 기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수사 덜 된 부분까지 구속영장 범죄세에 쓰면은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이 아유 약간 좀 부실하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예. 뭐 전략적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제 굉장히 주말에 고심을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네네. 문제는 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발부 여부와 또 언제쯤에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그 일반적과 달리 예. 소위 사전 구속영장이란다 사람을 네. 붙들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인데 예. 물론 뭐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검찰이 그 기록을 영장에 필요한 수사 기록을 넘기면 판사가 그걸 읽어봅니다. 예. 읽어보고 영장 실질 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기도 하죠. 네.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뭐 지금 기록에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맞냐 틀리냐? 그렇게 하려면 판사가 기록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양이 많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 더 늦게 영장 실질심사 기회를 잡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이 경우도 오늘 그 영장 청구를 했으니까 예. 보통의 경우는 한 모레쯤, 한 21일쯤 하겠지만 혹시 판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루 이틀 더 늦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다음 주까지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정도 이번 주 안에는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일단 영장 실질심사 들어가면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뭐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있지 물론이죠. 않겠습니까? 구속 여부 간을 최대 쟁점은 뭘로 뽑을 수 있을까요? 결국엔 그 우리 누구나 좀 우스갯처럼 얘기하는 다스는 누구 건 것인가. 예. 그게 이제 제일 쟁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다스와 관련해서 이 제기되는 그 혐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를 들어 삼성이 소송 비용을 미국에 소송 대신 내줬다. 예. 한 60억. 그것도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면 그냥 떨어져 나가죠. 그죠? 예. 그다음에 또 뭐 그 BBK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데 직권남용을 했다. 그것도 다스가 투자한 거니까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도 관계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결국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국정원 특활비나 아니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정치 자금이라고 다투고 있는 그 뇌물 부분 그것만 남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다스가 누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아마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치열한 사실적 법률적인 논쟁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일단 검찰 조사 결과가 이제 보도된 거를 보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른다 아니면 뭐 내가 안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시영 씨도 최근에 이상은 회장의 배당금 수억 원을 본인이 가져다가 전세 뭐 자금으로 썼다는 네, 얘기도 10억을 나오고요. 썼다 그랬죠. 김인용 여사의 그런 뭐 의혹도 나오고 예.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럼 계속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 예. 설립 과정에서 내가 전문 경영인으로서 도와준 건 있지만 내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럼 이제 검찰에서 아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서 소위 재산 관리를 벌렸던 그 이병모 씨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쪽에서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무슨 얘기를 하는 건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다. 그냥 생각일 뿐이지 예. 그건 증거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아니 그러면 이 돈을 왜 갖다 썼느냐. 오너도 아닌 사람이 아들은 10억씩 가져가고 또 도곡동 땅 판 거 중에서 몇십억이 또 저 집 고치는 데 쓴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쓰고 또 더더군다나 김윤옥 여사는 다스에서 임원에게 발급이 되는 그 신용카드가 법인카드죠. 4개인가 예. 그러니까 5개밖에 없다는데 법인카드가. 예. 근데 그거를 1년 동안에 4억을 썼다고 하니 10년 동안에 예. 그건 어떻게 돼서 쓰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상한 회장도 못 가져했던 법인카드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검찰 이건 객관적인 증거로 볼 때 이거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형제간에 도와주고 빌려준 것이다. 내가 이렇게 다스를 세울 때 공을 세웠으니 형도 고마워서 나한테 이렇게 해준 것이지. 예. 또 큰 돈은 내가 빌린 거다. 이렇게 또 논박을 할 것이고요. 예. 그럼 검찰은 그럼 뭐 차용증서 있냐? 그럼 이쪽에서 또 형제간에도 차용증서 쓰느냐?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공박이 이루어질 것인데 과연 이제 그 판사가 서로 오가는 공박에서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그 김윤옥 여사 그 다스 법인카드 사용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거 관련해서 의혹도 커지고 있는 게 지금 이상은 회장도 갖고 있지 않던 법인카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10년 동안 소유하면서 이제 4억 원 이상을 썼다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그럼 이 전 대통령 주장대로 이게 이상은 회장의 지시로 김윤옥 여사에 건네갔다고 한들 그거 자체로 그럼 일단은 뭔가 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 법인 카드는 예. 회사 임원들이 회사의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백화점에서 뭘 사고 뭐 좀 그랬던 걸로 보여요. 면세점에서도 사고. 그렇습니다. 예. 그 김윤혁 여사는 다스의 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법인 카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썼으니까 준 사람과 쓴 사람이 같이 횡령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면 추가로요. 네네. 김인옥 여사가 법인카드 사용뿐만 아니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 성동조선해양에서 뭐 5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렇게 의혹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건 이제 그 이상주 변호사, 그 삼성전자 전무, 그러니까 맞사이죠. 예. 맞사이가 뭐 그 진술을 냈다고 하는데 본인이 전엔 부인했었는데 예.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22억 5천만 원 중에서 5억 원을 김윤우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지수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뭔가 조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럼 물론 소환의 가능성도 보실 수 있습니까? 글쎄 근데 조사 방법이 이제 소환할 수도 있고 예. 직접 찾아갈 수도 네.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사모님에 대해서는 찾아가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도 찾아갈 수는 있는데 왜 돈 5억을 받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김윤옥 여사 쪽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이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단 이제 부인에 대한 조사가 본인 스스로에게 압박으로 느껴진다면 결국 이 부분은 좀 인정을 하고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까요? 10만 불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을 예, 했죠. 그렇죠. 그거 하나 예. 인정했죠. 예. 지금. 예. 그렇지만 그 혐의를 인정한 건 아닙니다. 예. 돈을 받은 건 맞는데 그렇습니다. 대북 공작용으로 썼다. 그럼 어느 거냐? 그거는 국익을 위해서 얘기하지 못하겠다.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5억도 지금 사위가 써서 냈다고 한다면 네. 뭐 어떤 그 보도는 뭐 그렇게 등을 돌렸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사위가 생각하십니까? 뭐 그 장인 장모를 사지로 몰아다닐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것도 어떤 그런 방식으로 뭔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게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이 혐의는 가족들이 많이 그 그렇습니다.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네네. 굉장히 복잡해서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지금 검찰 조사 11시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자진 출두했을 때 그때 봤을 때는 9시간 30분 정도 걸렸는데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어떤-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조사 때는 검찰의 피해자 조사도 마치기 전이거든요. 준비가 안 된 그렇죠.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쳤으니 예. 검찰로서도 추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얘기하는 것만 옮겨 적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9시간 반이면 충분하죠. 근데 이번에는 1차 피해자 조사를 끝마쳤고 2차 피해자가 또 고소를 해서 네. 그 사람에 대한 조사도 마쳤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검찰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2차 피해자 진술니까 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그 사람의 그 피해 진술에 비추어 봐서
추궁을 하고 예. 또 본인이 뭐라고 반박을 할 것이고 근데 그 조사 끝이 나면은 지난번에 1차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안 됐거든요. 예. 자기가 하는 얘기만 받아 적었어요. 그러니까 1차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해서 또 추궁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뭐 오늘 중으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아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자진 출두했을 때와 달라진 사실은 이번에는 또 2차 피해자가 이제 또 그렇습니다.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니까 생각이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말을 이제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상대와 어떤 법리 공방이 있어질까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어도 안희정 지사가 살아날 유일한 길은 서로 좋아서 그런 관계를 맺었다. 그 길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어떻게 제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들은 셈인데 예. 네. 지금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결국 뭔가 하면 지금 고소가 된 것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업무상 지위나 권세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런 관계를 맺었으니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 처벌해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안희정 지사는 말하는 게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해온 거예요. 아마 그동안에 이제 변호사들을 열심히 연구를 한 것 같은데 예. 합의에 의한 관계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 그런데 피해자들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또 책임져야 될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결국 이게 뭔가 하면 내라는 주장하는 거예요. 합의에 의한 거다. 근데 저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런다. 예. 뭐 조사 결과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 그러니까 혐의를 부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끝까지 위력에 의한 관계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지금 일관되게 보이고 그럼요, 있는 거고 그렇죠. 검찰에서는 그래도 현재 정황상이 이거는 간음혐의 적용될 수 있다. 이게 근무 환경도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합의라는 것도 예. 그야말로 자유로운 합의냐 아니냐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서 다 정해져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적인 자유도 있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력이라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다. 예? 그래서 폭행법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은 그런 그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그다음에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범행자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될 네.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직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관계에 맺었다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또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했다면 또 그거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예. 그래서 판례 중에 하나 재밌는 게 보면은 식당 하는 아줌마와 그 남편과의 관계. 남편은 거기서 일도 안 해요. 네. 그런 경우에도 그 직원의 관계가 위력에 의한 거로 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조민주주의 연구소의 경우에 특히 나는 거기 내가 사장도 아니다. 나하고 관계없다. 무슨 내 감독을 받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예. 말씀드린 그 판례에 보면 그것도 위력의 이야기 있을 수가 있고 결국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검찰이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된 내용과 안희정 전 지사 검찰 조사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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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